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방금 나온 여론조사 하나 더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5.3%나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이 더 퍼블릭 또 파이낸스 투데이의 의뢰를 받아서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무선전화 RDD 방식, 그러니까 무작위 샘플링 방식입니다. ARS 조사를 한 건데요. 응답률은 4%였습니다. 45.3%, 이 40%대 지지율이 나온 뒤에 이 40% 중반이라는 지지율이 제가 기억한 것만 이게 지금 네 번째 나오는 거거든요. 30대의 지지율이 51.1%, 그리고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20대의 지지율이 계속 잘 나옵니다. 18세에서 29세의 지지율이 47.2%. 둘 다 2030, 18세부터 시작해서 다 평균 이상입니다. 평균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요. 서울이 49%, 강원과 제주가 48.9%, 부산, 울산, 경남이 50.1%, 대구, 경북, TK가 48.4%, 충청권이 46.7%로 이 지역이 40% 중반의 지지율을 견인한 그런 힘을 보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힘이 44.5%, 민주가 39.9%로 4.6%포인트 차로 역시 국힘이 앞섰습니다. 오차범위 아니지만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씨의 목숨줄이 더 바짝 조여졌다. 명줄이 좀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선거법 2심을 맡은 항소재판부가 3월 안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3월 12일 안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고법 형사 6-2부 최은정 재판장, 이예슬 주심, 그리고 정재호 부장판사,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경력 대등 재판부입니다. 재판장과 주심, 그리고 또 한 명의 판사가 경력들이 다 비슷비슷한 부장 판사들이란 뜻이죠. 아주 실력이 있는 그런 세 분의 판사들이고, 최은정 재판장,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대단히 강단 있고 실력 있는 그런 재판장입니다. 이 형사 6-2부가 고법의 지도부에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이 재판부, 우리 재판부에 주지 말라, 중단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고, 그 요청을 서울고법이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월 12일까지 이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6-2부는요, 이재명 씨의 선거법 항소심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집중 심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633 원칙. 그래서 2심 대법원을 상고심까지 석 달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물론 뭐 이게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심도 이재명 씨의 그 계속된 지연 전략으로 이게 뭐 늘어질 대로 늘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최은정 재판장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단호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왔고, 마침내 새로운 건을 주지 말라. 그래서 3월 12일까지는 이 재판부는 오로지 이재명 씨 사건만을, 항소심만을 다루게 결정이 됐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이른바 집중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재판이요, 아시다시피 기소하고 재판 시작하는데 2년 2개월이 걸린 무슨 엿가락 재판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늘어졌던 재판입니다. 근데 이 재판에서 1심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게 떨어져 가지고 이재명 씨 아주 멘붕을
그때 했었죠. 그런데 2심이 만약에 항소심인데 여기서 이 결과가 굳어지거나 그 이상이 되거나 어쨌든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만 2심이 나오게 되잖아요. 대법원의 상고심은 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결과가 적법하게 적용됐느냐, 법리와 증거가 제대로 채택이 됐느냐 이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심이 말로는 뭐 대법원 안 나왔으니까 된다, 출마할 수 있다 이러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재판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이 지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최은정 재판장이 얼마나 강단 있는 그 분이냐 이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전략을 썼죠. 대한민국에 이재명 대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TV에 맨날 나오고 뭐 국회 맨날 돌아다니고 이제 요즘은 뭐 대통령 행세까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재판 서류를 보냈는데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는 이사불명, 이게 한자말로 좀 어려운 건데 이사를 가서 어디 사는지 모른다. 참 이거 웃긴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재판 서류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이 주소를 확인해 가지고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폐문 부재, 또 한자 말이지만 문이 잠겨 있고 안에 사람이 없다. 이게 또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재명 씨 측에서는 다 바빠가지고 식구들이 아내 두 아들이 다 나가 있어서 그래서 문이 잠겼던 거고 안에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송달관이 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거부가 돼서 뭐 문도 닫혀 있고 안에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게 이 재판 서류를 전달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결국 강단 있는 최 재판장 국회로 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국회의원실, 이재명 의원실 거기 없으면 민주당 대표실로 가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꼼짝 말하죠. 왜? 이재명 씨가 없어도 거기 사람들 많잖아요. 직접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전해진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맞듣지 않지만 이재명 씨가 참 깐깐하네 이러면서 이제 재판에 마지못해 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변호인을 선임 안 하고 버텼잖아요. 그래서 최은정 재판장, 그러세요? 뭐 돈이 없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드릴게요. 이래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통보했어요. 재판합니다.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 쓰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더 황당하고 더 놀랐죠. 야,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니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이거 진짜 재판 밀어붙일 기세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법연수원 동기를 사선 변호인으로 그제서야 임명을 하고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게 자꾸 뭐 일정이 어떻고 탄핵이 어떻고 뭐 국회 중요한 일들을 봐야 된다 이러면서 차일피일 재판을 지금 미룰 태세를 보이니까 원래 이 재판이요 2월 15일에 끝내야 맞아요. 그런데 벌써 지금 1월이 지금 중반을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은정 재판장이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맞지 않게 해달라라고 서울고법 지도부에 요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일리 있다. 물론 조희대 재판장의 그 지시 이걸 좀 따른다는 차원이기도 하고 워낙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 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몰아대더니 이제 모든 눈과 귀가 도대체 이재명 씨 당신 항소심 왜 그렇게 안 받고 미루는 거야?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자, 이 사건 다시 한번 되뇌어 드릴게요. 1심에서 작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김문기 처장과 골프 안 쳤다. 백현동 이 건설은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마지못해 한 거다. 이거 대부분 유죄 판결 났고요.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섰습니다. 이게 이제 3심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그 2심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선 출마 못합니다. 피선거권이 이재명 씨 10년간 박탈이 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받은 돈을 토해내야 돼요. 그게 무려 434억 원. 아주 통 크게 물어내야 됩니다. 자, 이런 지금 위기에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1심 재판부는요, 성남시장 때는 이재명 씨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부분하고 기소 이후에 김문기 씨를 알게 됐다. 이 부분을 맞다, 무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항소 이유서, 2심 항소 이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무죄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에 2심이 되면 우리가 더 강력히 증거와 이걸 제출하고 설득을 해서 재판부를 검찰 구형량 2년이었습니다. 이 2년대로 오히려 형을 높여야 된다. 단단히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분도 검사 출신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 대통령 사건은 KTX고 이재명 씨는 무슨 완행열차냐. 딱 그 형국이잖아요. 이 재판을 겨냥한 겁니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재판부가 좌고우면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2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대로 2월 15일 안에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3월 12일 이 날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고법이 그때까지 담당 재판부가 새로운 사건을 맡지 말고 집중심리하라고 했잖아요. 3월 12일 안에 끝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씨 어디로 요리조리 피해 다녀도 결론을 내라는 뜻입니다. 관련해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말 했어요.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2월 28일 안에 해야 된다. 저는 처음에 왜 하필 2월 28일인가? 왜 이렇게 서두르나? 왜 이렇게 조급한가? 바로 이재명 씨 사건이 항소심이 3월 말까지는 무조건 나야 되는데 저는 말도 아니라고 보고 중순까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2월 28일 안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해서 파면해라 이거예요. 이게 완전한 시간 싸움인데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박지원 의원의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포항 출신의 최은정 재판관, 실력과 강단을 겸비한 조 재판장, 그리고 나머지 두 분, 호남 출신이라고는 하는데 이예슬 판사, 부장판사, 그리고 정재호 판사, 지역색에 결코 편향되지 않는 중도 성향이고 재판 아주 잘하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법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이 두 분의 판사들도 재판장에게 함께 보여주시기를 힘을 합쳐서 공정하고 법리와 증거에 따른 재판, 그러면 무조건 결과는 유죄, 1심 형량보다 오히려 저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결과를 기대하면서 박상규의 직설 1월 16일 두 번째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